노년층이 가려움증,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 종양내과 전문의 이정호입니다. 혹시 요즘 몸 어딘가가 가렵지 않으신가요? 팔다리나 머리 어딘가를 자주 긁고 계시지는 않나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는 가려움, 증상이 암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황금 타임을 놓치고 투병 생활을 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특별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무심코 넘기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필히 시청하셔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병원을 찾아주신 환자분들만 살펴봐도 종아리 가려움으로 내원하신 75세는 림프종 진단을 받으셨고, 등 부위 가려움을 호소하신 68세는 췌장암이었으며, 두피 가려움 때문에 오신 68세는 유방암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들 모두 첫 번째 증상이 바로 가려움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아니고 덩어리도 아닌 단순한 가려움이었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평균 4달 동안 별것 아니라고 여기며 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2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의 6군데에서 나타나는 위험한 가려움의 정확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점검 방법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려움의 정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려움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패턴과 지속성입니다. 먼저 내가 겪고 있는 이 가려움이 일반 피부병인지 내과적 질병인 암 같은 중병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되면 가을 낙엽처럼 피부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렵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꼭 많지 않더라도 우리 혈액 속의 염증 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피부 감각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양감,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전신 가려움증이 생기면 건선, 습진이라든지 아토피라든가 또는 각질에서 자주 반점 같은 것이 생기는 건선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습도가 낮거나 내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자꾸만 전체가 가렵다고 한다면 한 번쯤 내가 내 몸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 몇 달간 혹은 몇 년간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저기를 긁게 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피부 질환의 경우에는 염증이라든지 발진이 생긴 특정 부위만 가려운 반면에, 내과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가려운 부위가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전체가 가려운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가려움증 하면 피부병으로 인식하시죠? 피부의 병이라면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습진, 건선 이런 피부 질환이 있을 때도 가렵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피부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질 때 가려워지기 쉽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가려움증이 잘 생기죠. 그래서 노인분들의 가려움증이 제일 많고요. 또 계절적으로 건조한 계절이면 더 가려움증이 심해지죠. 우리가 보습 중요한 건 다 아세요. 그래서 보습을 잘해주시는데 아무리 보습을 잘해도 계속 가려움증이 지속되고, 특히 특정 부위만 가려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항문, 두피 이렇게 전신이 다 가려움증이 6주 이상 지속되면 전신 만성 가려움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피부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전신의 문제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신을 연결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전신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근본적으로 모세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전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의학적인 상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짚어드릴게요. 빈혈, 철분이 부족해도 가렵습니다. 당뇨, 말초, 신경병증이 생겨 감각 이상이 생기죠. 콩팥 질환과 간 질환,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황달이 생겼을 때, 또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도 가렵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 갑상선 항진증과 갑상선 저하증 다 가려울 수 있습니다. 혈액암, 장루수 증후군, 자가면역 질환, 약물 부작용, 알레르기 반응 등 수많은 원인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의 정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가려움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패턴과 지속성입니다.
위험한 가려움에는 5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가려움과 달리 피부 표면이 아닌 안쪽 깊은 곳에서 긁히는 듯한 둔한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3주 이상 매일 같은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가 시간성입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번째가 반응성입니다. 보습제나 가려움 완화 크림을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가 국소성입니다. 넓은 범위가 아닌 특정한 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가려움의 강도가 아닙니다. 아주 약한 가려움이라도 5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국제종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의 약 30%가 진단 전 단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을 경험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45%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암 환자 10명 중 3명에서 4명은 다른 증상보다 가려움을 먼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몸의 6군데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견갑골 사이 등 부위의 가려움과 췌장암입니다. 췌장암 연구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약 18%가 진단 전 6개월 동안 등 부위 원인 모를 가려움을 경험했으며 특히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긴 경우 이 비율이 25%까지 올라갑니다. 68세 김순자 어르신은 등 가운데 딱 한 지점만 계속 가려워서 매트리스를 3번이나 바꾸셨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췌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담을 압박하여 담즙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하게 되는데 이때 담즙 성분이 등 부위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췌장과 등 부위는 같은 신경에서 나오는 감각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며 이를 의학적으로는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췌장암 초기에 나타나는 등 부위 가려움이 담즙 외에도 종양 자체에서 분비되는 신경, 펩타이드라는 물질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로 종아리 부위의 밤중 가려움과 림프종입니다. 림프종 환자 중 약 25%가 초기 증상으로 다리 부위의 가려움을 호소하며 특히 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이 비율이 35%까지 올라갑니다. 75세 박수홍 어르신은 거의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종아리 가려움 때문에 잠에서 깨곤 하셨는데 결국 림프종 초기 단계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림프계에 문제가 생기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 특히 인터루킨과 히스타민 유사 물질들이 다리 부위,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림프종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은 시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려움 완화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담을 압박하여 담즙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하게 되는데 이때 담즙 성분이 등 부위의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췌장과 등 부위는 같은 신경에서 나오는 감각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며 이를 의학적으로는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가 두피 가려움과 백혈병입니다. 혈액학회 연구에 따르면 백혈병 환자의 약 12%가 초기 증상으로 두피 가려움을 경험하며 특히 급성 백혈병의 경우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갑니다. 73세 최동철 어르신은 귀 뒤쪽 머리 부분만 계속 가려워서 샴푸를 5번이나 바꿔보셨지만 결국 백혈병 초기였습니다. 백혈병이 발생하면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증가하면서 여러가지 염증 물질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데 특히 종양괴사인자, 인터루킨,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물질들이 두피의 감각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백혈병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은 히스타민과는 다른 경로로 발생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파는 가려움 완화약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가 가슴 유방 주변의 가려움과 염증성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학회 자료에 따르면 염증성 유방암 환자의 약 70%가 첫 증상으로 가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유형의 유방암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69세 이경숙 어르신은 오른쪽 가슴 아래쪽이 자꾸 가려워서 브래지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결국 염증성 유방암이었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일반적인 유방암과 달리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신 암세포가 림프관을 막아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가려움입니다. 남성의 경우도 주의해야 하며 남성 유방암 환자의 약 40%가 초기 증상으로 가슴 부위 가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항문 생식기 부위 가려움과 해당 부위 암입니다. 대장학문 학회 연구에 따르면 항문암 환자의 약 60%가 진단 전 1년 이내에 항문 주위 가려움을 경험했으며 특히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항문암의 경우 이 비율이 75%까지 올라갑니다. 76세 장철수 어르신은 거의 1년 동안 항문 주위가 가렵고 따가운 느낌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결국 항문 깊숙이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외음부암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부인과 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외음부암 환자의 약 50%가 초기 증상으로 가려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폐경후 여성에서는 이 비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68세 김영자 어르신은 생식기 부위 한쪽만 지속적으로 가려워서 처음에는 폐경후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결국 외음부의 비정상 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가 손발의 가려움과 내장암 전이입니다. 종양학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내장암이 진행된 환자의 약 20%가 손발 끝에 신경병증 증상을 경험하며 이 중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 바로 가려움입니다.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의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70세 가면수 어르신은 양쪽 손바닥이 계속 가려워서 핸드크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발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내장에 암이 생겨서 진행되면 여러가지 독성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독성 물질들이 손발 끝의 말초, 신경에 영향을 주어 신경병증을 일으키고 이때 가려움이나 저린 느낌이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종양성 말초 신경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점검 방법으로 집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3주 법칙입니다. 어떤 부위든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암 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바로 이 3주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크림 테스트입니다. 보습제나 가려움 완화 크림을 일주일 정도 꾸준히 발라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과학회에서는 일반적인 건조성 가려움은 사흘에서 일주일 이내의 보습제로 개선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로 동반 증상을 확인하세요. 가려움과 함께 이유 없는 피로감, 체중 감소, 밤에 식은땀 흘리기, 열감, 소화불량, 기침 등이 나타난다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종양학회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비특이적 전신 증상이라고 부르며 암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지거나 특정한 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거나 피부 상태는 정상인데 안쪽에서 긁히는 듯한 느낌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가족력을 확인하세요. 가족 중에 암 병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유전자 학회 자료에 따르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어떤 느낌인지, 하루 중 더 심한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 성공률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할 경우 이 비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30년 동안 암 전문의로서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깨닫게 된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암은 절대로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몸은 사전에 경고를 보내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6군데의 가려움증이 바로 그 경고입니다. 제가 직접 치료한 모든 환자분들이 공통된 특징은 초기에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결국 그 사소한 가려움증 덕분에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조금 가려운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문의하셨는데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려움증이 암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가려움과 함께 특별한 이유 없이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체중이 줄고 밤에 식은땀이 나며 열감, 소화불량, 기침 등의 증상이 있다면 보다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종양학회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을 비특이적 전신 증상이라 부르며 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려움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밤에 더 심해지거나 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피부 표면은 멀쩡한데 속이 긁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 암 진단을 받은 분이 계시다면 보다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유전자학회 발표에 따르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암 발생 확률이 일반보다 2~3배 높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으실 땐 의사에게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어떤 느낌인지, 특정 시간대에 더 심해지는지, 다른 증상은 있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은 초기 발견 시 80% 이상 치료 성공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되면 이 비율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30년 동안 암을 진료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본 결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암은 절대로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부위 가려움이 그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박수홍 어르신의 종아리 가려움, 김순자 어르신의 등 가려움, 최동철 어르신의 두피 가려움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일 부위가 3주 이상 계속 가렵거나 보습제나 가려움 완화제를 써도 효과가 없고 밤에 더 심해져 수면을 방해받거나 피부는 멀쩡한데 속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고 60세 이상이신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것이 그때 갔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관심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가려움이 심하신 분들은 음식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시지, 녹차, 커피, 포도주, 참치, 고등어, 꽁치, 막걸리 등에는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 성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